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를 어제 저희가 전했는데 제보자 조성은 전 부위원장과 김웅 의원과의 통화 녹취가 복원됐죠.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이제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가 온 후 다시 일반 전화로 이제 연결이 돼서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네.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말.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좀 이상한 말이었다라고 했었죠. 중앙지검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대검, 그중에서도 이 대검 간부나 이 공식 루트인 대변인실이 아니고요.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했다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당시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예민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왜 인지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세요. 내가 얘기해 놓을게요. 네, 관심을 끈 건 이 고발장을 만든 주체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부분인데요.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송한 직후에 이뤄진 통화인 만큼 이 고발장을 보낸 손준성 검사 혹은 검찰 관계자와 김 의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검사를 그만둔 지 3개월 뒤 당시 총선 후보로 뛰고 있었는데 의원실 구성도 되기 전입니다. 통화 당사자 조 전 부위원장과는 이런 정체성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은 제 이름이 저장돼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 신분과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이 손 검사와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3의 검사까지 입건을 한 상태죠. 김 의원이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빠져야 한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윤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김 의원이 직접 언급을 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 대목을 들어서 공세를 폈습니다. 김 의원을 제명하라면서 윤 전 총장의 책임을 언급한 겁니다. 제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될까. 김웅 전 검사의 말입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연극 연출이라도 되는 겁니까?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에 책임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다른 언론들은 주어를 검찰이라고만 했는데 유독 MBC 보도만 윤 전 총장을 적시를 했다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독 MBC 보도만 윤석열을 딱 이렇게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복원된 녹취 파일을 틀어봤을 때 그 단어가 있는 적은 아직 확인은 안 된 겁니다. 아직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거나 이런 정황이 나온 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네, 녹취록에 이 윤석열 이름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쟁점이 될 듯한데요.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이 복구한 녹취록을 직접 듣게 해달라면서 공수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포렌식이라는 건 대단하다. 수사기관에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된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이 김 의원과 조 전 부위원장의 녹취만으로도 김 의원이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다른 해명이 더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는 어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죠. 성과 없는 압수수색이다 비판을 했는데요. 공수처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희 사무실까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얼토당토는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공수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 사실은 정정식 위원님 신분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아니 참고인 피의자로 될 여지는 0%. 네, 그런데 공수처는 이 정 의원도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전달됐대 당 법률지원단장이었죠.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조성은 전 부위원장으로 전달이 된 지난해 4월 8일 고발장. 그 고발장과 5기까지 똑같이 적힌 고발장이 정 의원을 통해서 검찰로 전달이 됐습니다. 정 의원이 입건이 되면서 국민의힘 공조직이 고발장 전달에 연루된 정황 드러날 듯도 한데요. 공수처는 앞서 최강욱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람들까지 모두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손준성 검사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검사,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김웅,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까지 7명입니다. 여기에 제보 사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입건이 된 상태인데 두루두루 다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읽히죠.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역할을 밝히는 게 공수처의 역할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당시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우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반면에 윤 전 총장은 이 녹취록 내용이 공개된 시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투표 일정에 맞춘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촉일까요? 아니, 지금 뭐 자기들의 얘기고 어제 오늘이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고발 사주 의혹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민간 업체들이 수천억의 개발 이익을 가져가게 된 배경, 여기에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배임 혐의를 밝히는 데 관건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민간 업체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이 됐다는 주장 계속 나왔습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그런 보고가 있었으면 문건을 가져오라고 한 바 있죠. 부하 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었냐? 없었답니다.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내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2015년 2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에서 초과 이익이 평당 1,400만 원 이상이면 환수를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뺐다는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빼기까지 공교롭게도 7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개발 2팀에서도 공모지침서 검토 당시에 이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공개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남시 의회에서입니다.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위에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아하. 네, 공모지침서에 이 내용이 빠진 이유를 물었더니 이 유 전 본부장의 지시였는지는 모르겠고 당시에 이 개발본부장의 지시였다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개발본부장 유한기 개발본부장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영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U1이었다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U2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현재 포천도시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내용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세가 어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성남시가 고정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데만 집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보고도 못 받은 일이고, 근데 이게 이제 배임의 근거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우리는 고정으로 받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 지시 설계 방침에 따라서 고정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또 응모를 했고. 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의 측근이라면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의 측근이냐라고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가정한 수천억의 배당금과 개발 이익 역시 당시 본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둑들로부터 뺏어오는 설계를 한 거예요. 나머지를 먹는 도둑 내부의 분배 설계, 도둑 설계는 자기들이 한 거지. 국민의힘은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이준석 대표 어제 보보 투쟁에 나선 데 이어서요. 오늘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검찰과 경찰을 항의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검 수용 팻말을 들고 건물 로비에 앉아서 이렇게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통보를 받고도 경찰이 5개월 동안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의 경찰로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관련 대장동 의혹은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수사기관이 모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5개월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웅 녹취록 속 우리는 누구? 유동규 묵살 정황에 선 긋는 이재명.